안녕하세요. 프리벤 팀장입니다. 3월 1일 NBA 리뷰와 3월 2일 NBA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기가 너무 오늘 안 맞았네요. 예. 국내 경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요새? 예. 이 12월이랑 1월 700%막 그렇게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국내 경기에서. 아, 제 뭐 국내 경기 리뷰해드리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 국내 경기 같은 경우는 이 다음날 이게 그게 돼가지고 리뷰하기가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다음에서의 어떠한 복귀는 그때그때 느꼈을 때의 어떠한 그러한 선수들의 몸 상태나 어떤 감독의 전술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제 보고 이제 수첩에 적어 놓고는 있거든요. 예.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 뭐 현대건설과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권민지를 믿지 않았어요. 권민지를 믿지 않았는데 직전 경기와 직전 경기에 권민지가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속았어요. 오늘 권민지가 말아먹은 경기였죠. GS 칼텍스 경기. 속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저희 스탯상으로는 권민지의 스탯을 그대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심 불안은 하죠. 예, 불안은 하죠. 불안은 한데, 스탯이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뭐 그렇다고 뭐 느낌으로 오늘 뭐 느낌으로 어떠한 경기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GS 칼텍스의 승리를 봤고 근데 권민지가 다 말아먹었고 뭐 그렇다고 뭐 권민지를 탓할 게 아니죠. 예, 권민지가 뭐 직전 경기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음, 어, 그렇고 다음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신한은행 프랜승을 봤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너무 BQ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예. 대표적으로 김진영, 그 다음에 김태현, 김아름, 뭐 이런 선수들이 BQ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감독의 전술은 좋아요. 예. 군하단 감독은 어떤 스몰 라인업, 빅 라인업, 상대 팀에 따른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는 감독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오늘 경기 뭐 오늘 경기도 경기 초반 김진영이 말아먹은 경기입니다. 예, 김진영이 뭐 말아먹었다라는 표현이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김소니아도 뭐 물론 폼이 좋지 않았지만 사실 김소니아는 위성우 감독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김소니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어떤 수비 전술에 대해서 어, 뭐 김정은과 김단비가 예, 김소니아를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막았다라는 면에서는 김소니아를 욕할 게 안 되는데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김소니아가 막혔다. 김소니아가 타이트하게 막혔다라는 것은 상대 수비수들이 김소니아한테 한 발자국 더 다가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다른 공격 자원들은 한 발자국 더 떨어진 상황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활용을 못 한다라는 거죠. 예. 대표적인 인물이 김진영이에요. 그리고 김진영은 슛을 쏠 때와 말 때 그런 걸 구분을 못 해요. 거기다가 자유투도 안 되죠. 그렇다고 수비가 좋지도 않아요. 1대1 수비든 괜찮아요. 하지만 공간 수비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신한 프랜슨 갔니?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은행이 오늘 뭐 보시다시피 1.5군으로 경기를 했죠. 예. 그리고 박다정이나 뭐 노현지
노현재는 좀 중간에 들어왔구나. 예. 하여튼 뭐 박다정,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식스맨으로 들어온 애가 누구죠? 하여튼 뭐 식스맨이 항상 라인업에 한두 명이 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수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예.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뛸 줄 몰랐어요. 물론 마지막 경기이긴 하지만 부상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위성우 감독도 약간 좀 저런 아집이 있어가지고 결국 박지원 부상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뛸 줄 몰랐는데 정말 죽어라 뛰더라고요. 예. 위성우 감독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국내 경기는 완전 실패한 분석이었다. 2시부터 6시까지. 예, 실패한 분석이었다. 하지만 뭐 내일 NBA, 요새 NBA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내일 3월 달에는 국내 경기 진짜 이를 갈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달에는 이를 갈고 분석을 해서 보다 더 좋은 적중률을 보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래서 3월의 전략은 일단은 뭐 NBA에 약간 좀 비중을 VIP 같은 경우 NBA에 조금 비중을 높이고 국내 경기에 조금 비중을 낮추면서 국내 경기의 적중률을 약간 좀 경기를 조금 한두 경기 정도 더 가져가고 적중률을 좀 높이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면서 3월에는 무조건 500%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예, 326%로 종료했는데 NBA의 지금 흐름이라면 어느 정도 뭐 실현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지금 NBA가 거의 한 3주 정도 상당히 좋습니다. 3주 정도 매우 상당히 좋은데 국내 경기가 최근 좀 삐끗하면서 굳이 좀 핑계를 대자면 일단 뭐 오늘 같은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단 뭐 유선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내일은 다시 머리 맞대고 국내 경기 좋은 픽을 뽑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항상 국내 경기 프리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NBA 분석을 해야 하는데 국내 경기를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자, 애틀란타 워싱턴 애틀란타가 뭐 오늘 경기 전까지만 해도 일단 좋았는데 그리고 트레 형의 폼도 뭐 여전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 좀 웃긴 게 뭐냐면 감독이 바뀌었죠, 애틀란타. 그리고 영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웃긴 게 감독이 바뀌니까 영이 또 이 공 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또 길어져요. 제가 올 시즌 초반 애틀란타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영의 공 잡고 있는 시간이 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영의 공 잡고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 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야투감이나 그런 게 애틀란타가 훨씬 좋았는데 일단은 뭐 효율적인 측면에서 뭐 쿠즈마와 그 다음에 뭐 게포드 그 다음에 최근 뜨거운 폼을 보이고 있는 빌 뭐 이런 선수들이 워싱턴에서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오늘 승리할 수 있었는데 사실 뭐 워싱턴이나 애틀란타나 저는 고만고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러키와 브루클린과의 경기 오늘 NBA
VIP 주력 픽이었습니다. 미러키 마엔승. 예, 미러키 마엔승 주력 픽이었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2쿼터까지 1, 2쿼터 끌려갈 거라고요. 예, 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씀 하시면은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2쿼터 한 10점 차까지 뒤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미러키가 마엔승을 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단 1, 2쿼터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미러키 선수들이 1, 2쿼터는 너무 대충대충 뛰어요. 대강대강 설렁설렁. 근데 3쿼터 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쿼터 되면요, 수비가 일단 틀려져요. 수비가 틀려지고 그다음에 선수들의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2쿼터까지 큰 점수차 거의 한 10점 차로 지고 있었나 싶지 않아요. 근데 뭐 3, 4쿼터 완전히 전반과는 다른 팀이었죠, 미러키가. 예. 그래서 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브루클린 선수들이 3쿼터 이후에 야투감이 나빠졌다라고 뭐 캐스터가 얘기하는데, 야투감이 나빠진 게 아니라 수비가 틀려지니까 야투가 편하게 올라갈 수 없죠. 예. 뭐 오늘 경기에서 브루클린은 브리치스, 그 다음에 뭐 뒤니디 잘 해줬는데, 일단은 뭐 야니스 아테토쿤보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브루클린은 없었고, 너무 편하게 야니스가 경기를 했죠. 거기다가 일단 뭐 고른 3점감, 예, 고른 3점 득점이 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벤치 구간이 너무 좋으니까, 예, 벤치 구간에 크라우더가 뛰고 미들턴이 뛰는데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예. 지금 미러키랑 클리퍼스는요, 제가 뭐 클리퍼스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미러키랑 클리퍼스는 팀을 두 개를 꾸려도 될 정도의 뎁스예요. 예. 지금 저기 누구야, 미러키의 벤치 구간이 누구냐면요, 크라우더, 미들턴, 그 다음에 뭐 제본 카터, 잉글스, 뭐 이런 애들이에요. 예. 다 다른 데 가면은 주전 라인업에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구간과 벤치 구간의 어떤 뎁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미러키가 당분간 예,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따가 미러키와 올랜도 경기는 내일 분석이 없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러키 당분간 이길 팀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15연승까지 했어요. 예, 제가 한 3, 4연승 하면서부터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러키 당분간 이길 팀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15연승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승리하는 거, 뭐 핸디는 모르겠고, 승리하는 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토론토 시카고 경기, 이것도 오늘 저희 VIP 언더가 주력이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시카고 경기 고만고만한 팀끼리 붙으면은 시카고의 수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언더 날 확률이 크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쯤, 내일 시카고 경기가 있거든요. 내일 이거 며칠 잡혔나? 222.5. 아직도 오즈메이커들이 정신 못 차렸네요. 예. 시카고 수비는 좋습니다. 수비는 좋은데 오늘 경기에서 패한 이유는 일단 드로잔이 정상 폼이 아닙니다. 드로잔이 정상 폼이 아니고, 라빈도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슛감 보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휴스턴과 덴버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저희 역시 추천 라인, 덴버 마인승이 덴버 추천 VIP 추천 라인이었었는데 뭐 무난하게 승리했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멤피스 레이커스 경기, 러셀이 있으면 프랭까지 가능하겠지만 러셀이 없으면 멤피스 마헨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백코트 차이에서 너무 많이 나요. 백코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프론트 코트보다는 백코트가 우위입니다. 네. 프론트 코트에 만약에 미러키에 야니스가 있는데 백코트 자원들이 그지다? 미러키 저렇게 연승가도 못 달립니다. 예, 백코트가 탄탄하기 때문에 저렇게 연승가도를 달릴 수 있는 거고, 백코트가 부실한 팀은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세크라멘토, 이 경기 역시 이제 오클라호마는
오늘 저기 누구야?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 코로나 걸린 것 같더라고요. 예.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빠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오늘 팍스가 빠졌죠. 예, 팍스가 빠져서 솔직히 그 양팀의 에이스가 빠진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업 자원들이 어느 팀이 더 강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오늘 경기의 어떤 향방을 그러니까 향방이 결정이 났었는데 세크라멘토에는 백코트 자원인 휴어터가 있고 오클라호마에는 백코트 자원이 기디가 있는데 휴어터가 더 잘했죠. 예. 거기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예. 거기서 승부가 갈렸고 그다음에 뭐 사보니스를 막을 그 제일런 윌리엄스와 제일린 윌리엄스가 사보니스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그다음에 댈러스 인디아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인디아나 무섭다고. 자, 또 다른 논리라고 야야 네가 백코트 좋으면 무조건 이긴다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댈러스는 백코트 좋죠. 그죠? 예, 어빙과 돈치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일단 백코트와 프론트코트의 밸런스가 맞는 게 가장 좋죠. 예, 근데 댈러스는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예, 백코트와 프론트코트의 밸런스가 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어빙이랑 돈치치 특히 오늘 어빙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리고 돈치치가 거의 한 40득점 가까이 해주면서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터너의 활약이 좋았다. 예, 터너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인디애나의 터너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댈러스에는 보이지 않았다. 뭐 당장 리바운드에서 오늘 저기 누구야 어디야 인디애나의 리바운드가 조금 더 많았을 거예요. 게다가 어떠한 프론트 코트에서의 백코트 자원이 확실한 백코트 자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일단 슈터들에게는 어떤 많은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3점 슛감도 인디애나가 훨씬 좋았고 그리고 인디애나 역시 그러니까 댈러스는 확실한 원투펀치 백코트 자원이 있는 반면에 인디애나는 1쿼터부터 4쿼터까지 고만고만한 백코트 자원이 항상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경기의 지속성 면에서는 인디애나가 더 좋았을 법했다.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 패스한 이유가 댈러스 좀 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예. 그리고 유타와 샌안토니오 경기. 자, 이 경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어제 패스했죠. 예, 이 경기는 왜 패스했냐? 클락슨이 안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오늘 유타를 갔다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유타를 갔다 하신 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야, 경기 끝나고 그런 말 누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새겨 들으십시오. 예, 결국은 절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백코트가 부실한 팀은 이길 수 없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유타에는 오늘 백코트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저께 이거 저기 뭐야 유타 저기 저기 누구야 클락슨이 빠지게 되면 호튼 터커가 나와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호튼 터커 믿고 어떻게 유타를 가냐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샌안토니오가 비록 탱킹 팀이고 뭐 답이 없는 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켈든 존슨 있고 그 다음에 브레함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호튼 터커보다 훨씬 더 좋은 뭐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 예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이제 어저께 분석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빡세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 일단 클락슨이 빠지는 거 보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 경기에 대해서. 왜냐, 클락슨이 거의 뭐 에이스이며 백코트의 핵심 자원인데, 일단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마카넨이 있고 올리닉이 있고 캐슬러가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마카넨, 캐슬러, 올리닉은 프론트 코트 자원이잖아요. 골 밑에 그 파란색 페인트 존에 있는 애들인데 백코트에서 거기까지 공이 한번 건너가야 돼요. 그 과정이 뻑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카넨이 볼 핸들러로 뭐 티용티용 해가지고 하프코트부터 공 끌고 와가지고 뭐 경기를 저기 뭐야 조율을 한다면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얘기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오늘 유타 배당도 엄청나게 안 좋았잖아요. 예, 만약에 내가 유타를 오늘 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배당도 엄청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뭐 유타가 1.1? 말도 안 돼요. 예. 그 뻔히 알고 이거를 간다고? 이건 뭐 유타를 보시는 분들은 뜨겁게 한번 반성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골스와 포틀랜드 경기. 예. 일단 뭐 홈 골스는 항상 믿을만하다. 예. 홈 골스는 항상 믿을만하다. 이상하게 홈에서만큼은 골스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한 2쿼터 보고 야, 오늘 골스가 그날이구나. 포틀한테 오늘 지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쿼터 되면서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예. 일단 뭐 백코트에서의 승리죠. 예, 디비첸조, 탐슨, 풀 얘네들이 너무 잘해줬고 포틀랜드는 마땅히 릴라드와 타이브를 주전 라인으로 쓴다라는 거는 좀 무슨 생각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타입을 수비는 좋아요. 예. 수비는 좋은데 좀 그렇죠. 예. 뭐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은데 얘기할 때마다 뭐 감독의 흉, 그다음에 뭐 선수의 흉,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제가 뭐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네요. 하여튼 예, 골스가 홈에서만큼의 어떤 경기력은 좋았고 오늘 경기 3, 4쿼터 완전히 백코트에서 포틀랜드를 압도하는 경기였다. 그리고 클리퍼스와 미네소타 경기, 사실 오늘 경기 중에서 이 경기가 저는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클리퍼스 경기가. 예.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좋다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클리퍼스의 라인업은 팀을 2개 만들어도 뭐 축구로 얘기하면 더블 스쿼드라 그러죠. 예. 그거 할 정도로 괜찮았는데 제가 생각을 못한 게 있습니다. 예. 웨스트브룩. 야, 미치겠다. 웨스트브룩이 주전 라인업으로 뛰어야 되나요? 웨스트브룩이 오늘 말아먹은 경기잖아요. 예. 14득점 했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 10개 했어요. 그거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중요한 건 어느 상황에서 턴오버를 하느냐, 어느 상황에서 3점을 넣느냐, 어느 상황에서 수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웨스트브룩은 레이커스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항상 턴오버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 버릇이 클리퍼스에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웨스트브룩 턴오버가
한창 쫓아갈 때 웨스트브룩이 턴오버 딱 하는 순간 폴 조지가 하늘 보는 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물론 폴 조지와 레너드가 웨스트브룩을 가장 원했다고 뭐 얘기는 하지만 폴 조지가 하늘 보더라고요. 야, 그 정도야? 뭐 이런 느낌? 게다가 벤치 구간에서 너무 못했습니다, 오늘. 예. 벤치 구간의 에이스였던 뭐 포엘이나 고든, 만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패했는데 저는 그냥 웨스트브룩이라고 보고 싶어요. 예, 웨스트브룩이 클러치 상황에서의 삽질 오늘 28분 뛰면서 턴오버 4개 했는데 그중 턴오버 2개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나왔어요. 예. 그 한 포지션, 그러니까 야구에서 공 하나, 그 다음에 농구에서 그 포지션 한 번의 그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포지션 하나가 그 포지션 하나에서 메이드를 하느냐 못하냐가 어떤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데 그 맥을 웨스트브룩이 오늘 다 깼어요. 어시스트 10개 하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한 클러치 상황에서 턴오버 해버리는데 아쉬웠습니다. 네 경기 보겠습니다. 리뷰만 26분 했네. 큰일 났네. 자, 디트로이트와 나 진짜 시간 보고 멘붕 왔습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이 올라가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 업로드 하는 상황에서 뭐 안 들려요, 뭐 소리가 안 나요, 뭐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경기입니다. 일단 뭐 디트로이트는 탱킹하고 있는 팀이죠. 탱킹하고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오늘 직전 경기서부터 디트로이트도 확실히 탱킹 티가 납니다. 왜? 주전 구간의 선수들이 주전 구간에 있는 선수들의 출장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전 구간들의 선수들이 출전 시간이 줄어드니까 벤치 구간 자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력도 좀 약해지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직전 경기에서 3점 3개 들어갔어요. 예. 3점 꼴랑 3개 기록하면서 뭐 형편없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직전 경기에선 보그다노비치가 출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결장을 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출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 다음에 뭐 듀렌과 스튜어트가 여전히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스코어러가 없어요. 이 팀도요. 스코어러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벤치 자원들이 나와서 그냥 공만 돌리다가 뭐 턴오버하고 뭐 바이올레이션 24초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걸리고 그러다가 뭐 끝내는 경기가 허다합니다. 물론 117대 106 11점 차로 직전 경기 승리했지만 이 경기가 한때는 20점 차 이상 경기가 벌어졌고 샬럿이 가비지 경기였고 그 다음에 라멜로 볼이 부상을 당하면서 라멜로 볼이 빠지면서 디트로이트가 그냥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토론토와 시카고 같은 경우는 백투백 경기죠. 백투백 경기고 일단 뭐 수비만큼은 괜찮다. 하지만 드로잔의 정상 폼이 아니고 라빈 역시 핫핸드였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좋은 활약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시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만고만한 팀 만나면 언더만 10번이야. 고만고만한 팀 만나면 일단 시카고의 최근 수비력은 좋다. 최근 수비력은 좋고 그 다음에 백투백 경기에서의 시카고의 득점력은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백투백에서 110점인데 최근 5경기 100점 실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의 시카고는 150점 실점하는 시카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카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공격력을 생각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아무리 시카고가 드로잔과 라빈의 슛감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시카고 쪽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5점 극복하면서 저는 이 경기 언더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샬럿과 피닉스. 자, 정말 이 경기는 꼭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피닉스에 드디어 듀란트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첫 출전을 합니다. 듀란트, 부커, 공미, 축구로 얘기하면 공미, 크리스폴을 뭐라고, 공미는 아니고 그냥 미들, 저기 뭐야, 하여튼 예. 크리스폴을 중심으로 부커와 듀란트가 윙에서 정말로 얼마만큼의 활약을 보여줄지는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게다가 카메론 페인마저도 지금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코트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샬럿을 압도할 수 있죠. 거기다 라멜라 볼이 사실상 시즌 아웃되면서 오늘 뭐 결국은 오브레 주니어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샬럿이 좋은 이유, 샬럿이 좋았던 이유는 벤치 구간에서 오브레 주니어가 좋은 활약을 해주었던 것이 샬럿의 최근 연승의 분위기였었는데, 직전 경기 라멜라 볼이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오늘 오브레 주니어가 주전으로 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벤치 구간이 헐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벤치 구간에서 오늘 경기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고든 헤이워드와 로지어 같은 경우는 나름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듀란트가 오늘 나와서 얼마만큼의 손발이 피닉스 선수들과의 어떤 손발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피닉스가 최근 경기 수비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피닉스의 전반적인 주전 구간에서의 어떤 경쟁력. 자, 11점, 샬럿도 주전 구간이 좋지만 오늘 라멜라 볼이 빠진다라면은 이 정도의 주전 구간에서의 어떤 경쟁력은 보일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피닉스가 벤치 구간에서 카메론 페인이 출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쿼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쿼터에서 점수가 피닉스가 좀 헤매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제 피닉스의 원정 경기력, 뭐 최근 5경기에서 2패를 했다라는 점. 하지만 2패한 팀이 밀워키, 뭐 인정합니다. 근데 애틀란타전에서 졌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예. 그리고 샬럿이 최근 홈에선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라멜러 볼이 빠졌다라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예, 라멜러 볼이 빠졌다라는 게 가장 아쉽고, 피닉스의 처음에는 그냥 피닉스 승만 보려고 했어요. 왜? 핸디가 너무 높아서 10.5 너무 높아서 승만 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보다 보니까 일단 피닉스의 최근 수비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득점도 듀란트가 오면은 최소한 플러스 5점 정도는 더 넣지 않을까요? 예. 일단 피닉스 승만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조금 나는 용자다 하시는 분은 마이너스 한 승까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피닉스 승만 보기엔 좀 그렇죠. 예. 배당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다고 전 이 경기를 샬럿 프랜승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예. 볼도 빠진 상황이고, 여기는 에이스가 나가 자빠진 상황이고, 여긴 에이스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포인트 퍼스트 리더가 데빈 부커에서 듀란트로 바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피닉스가 저는 마인승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뉴욕과 브루클린과의 경기는 일단은 뉴욕의 승리 봅니다. 예, 이것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뉴욕의 승리를 보고, 브루클린도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도 미러키와 경기 초반까지는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사실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좋은 백코트 자원들이 많아요. 좋은 백코트 자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 충분히 뉴욕과의 경기에서 비빌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면밀히 따지면 사실 뉴욕의 백코트 자원들이 한 수 위다. 예. 젤런 브론슨, 그라임스, 최근 폼이 좋은 백코트에서였던 퀴클리, 랜들, 그 다음에 최근 미첼 로빈슨의 활약, 물론 여기도 클락스턴이 있고, 그 다음에 캠 존슨, 브리지스, 디니디, 뭐
캠 토머스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의 어떤 에이스는 아무래도 뉴욕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디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승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욕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마이애미 필라델피아는 백투백 경기입니다. 직접 마이애미가 승리했는데 마이애미가 승리한 이유는 필라델피아의 턴오버가 많았다. 예. 턴오버가 많으면 직전 경기 22개의 턴오버인가 했었는데 원래 필라델피아의 평균 턴오버 개수는 13개입니다. 예, 13개. 최근 5경기요. 오버롤 보면은 오버롤도 13개네요. 그날만 22개 한 거예요. 그날만. 예. 평균보다 9개 정도 턴오버를 했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턴오버가 모조리 다 실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럼 18점. 맥스 27점.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죠. 그렇게 된다면. 예. 18점에서 27점을 주고 핸디를 주고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네. 그나마 3쿼터 잘 따라왔다. 게다가 현재 2연패 중이고 필라델피아의 어떠한 원정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뭐 마이애미도 물론 홈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좀 오늘은 필라델피아가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필라델피아가 이기지 않겠나. 일단 뭐 직전 경기 3, 4쿼터 보셨겠지만 엔비드를 막기가 확실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일단 맥시를 주전으로 뛰게 해야 됩니다. 예. 맥시가 주전 라인업을 주전에서 뛰어야 되는데 왜 맥시를 벤치에서 시작을 시키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예. 그 부분이 어떠한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닭 감독이 닭직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이것도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그래서 최근 5경기 보면은 직전 경기 마이애미가 3점 적중률이 40%가 넘었어요. 예. 원래는 평균 지금 최근 5경기 31%인데 반에서 40%가 넘었고 필라델피아가 3점 슛이 좋은데 많이 외곽을 안 던져요. 얘네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안 던지냐 하면 엔비드가 잘해서 안 던져요. 예. 물론 그것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외곽에서 3점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던지면은 그게 문제가 됩니까? 감독들 보면은 와이드 오픈 되면은 쏴야 돼요. 무조건 쏴야 돼요. 안 쏘면은요 수비가 페인트 존에서 3점 라인으로 안 내려와요. 안 끌려와요. 무조건 쏴야 됩니다. 예. 뭐 세깅을 하던 뭐 하던 간에 그 상황에서 슛을 못 쏘면 감독은 그 선수를 쓰지 못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필라델피아 애들 뭐 멜튼도 그렇고 뭐 하든도 그렇고 요새 하든이 너무 꼴보기 싫은데 죄송합니다. 예, 하든 좋아하시는 분들 사과드립니다. 안 쏴요. 예. 엔비드만 너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것만 조금 해결이 된다면 필라델피아가 오늘 경기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필라델피아 딱히 결장자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마이애미는 케빈 러브랑 스트루스가 오늘 GTD인 상황이고 라우리는 여전히 아웃. 뭐 제가 봤을 땐 백코트에서 밀릴 게 없어요. 필라델피아가. 예. 거기다 프론트 코트 뭐 아데바요 엔비드 100번 양보해서 쌤쌤이라고 해도 백코트에서 앞서는 필라델피아가 저는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핸디캡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너무 많네요. 보스턴 클리블랜드 이 경기도 일단 저희는 분석이 다 된 상황은 아닌데 이 경기는 저는 직전 보스턴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테이텀이 심판한테 욕하고 쫓겨났죠. 예.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도끼를 품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뭐 사실 클리블랜드의 백코트와 보스턴의 백코트가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첼과 갈란드, 그 다음에 르버트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여기는 뭐 오늘 브라운이 출장합니다. 예, 브라운, 스마트, 화이트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보스턴의 단점이 일단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떤 득점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백코트에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어떤 단점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클리블랜드의 알렌가 모블리에 관련된 알렌가 모블리의 어떤 수비력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 승리는 보스턴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클리블랜드가 핸디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레이커스, 이 경기 내일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오클라호마는 쉐이가 빠지죠. 그 다음에 레이커스는 제임스가 빠집니다. 자, 누가 더 타격이 클까요? 쉐이가 빠진 오클라호마랑 제임스가 빠진 레이커스. 저는 쉐이가 빠진 오클라호마가 훨씬 더 타격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쉐이가 평균적으로 31득점 합니다. 예, 31득점을 하는데, 거기다 백코트 자원이에요, 쉐이는. 제임스는요, 백코트 자원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자면은 제임스는 뭐 1, 2, 3, 4, 5번 다 보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그래도 프론트 코트 자원에 가깝잖아요. 3번, 4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클라호마의 경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연패, 이 두 경기, 세크라멘토전에서 두 경기 모두 다 패했는데, 공통점은 쉐이가 없는 상황에서 패했다는 점이고, 최근 기디의 폼이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 포구셉스키가 오늘 경기 간만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포구셉스키를 믿고 오늘 오클라호마를 가기에는 이 레이커스의 프론트 코트 자원들이 너무 좋다. 데이비스, 반더빌트, 뭐 하치무라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게다가 오늘 러셀이 출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뭐 러셀이 출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즐리와 슈레더가 있는 레이커스가 기디, 조, 도트가 있는 오클라호마와 비교했을 때 절대 밀리지 않는 백코트 자원이다. 하지만 프론트 코트에서만큼은 데이비스와 반더빌트가 있는 레이커스가 훨씬 더 제일린 윌리엄스가 있는 오클라호마보다는 저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이커스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벤치 구간도 일단 레이커스가 앞서는 상황이고, 주전 구간에서 뭐 조금 딸린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쉐이가 있을 때의 마이너스 1.8 득실 마진이고, 쉐이가 없게 된다면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경기 레이커스가 핸디캡 극복하면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언더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미러키 올랜도, 이 경기는 좀 패스합니다. 왠지 싸한 경기? 왠지 싸한 경기? 이거 왜 이거 아무것도 없어? 핸디도 안 적혀있네. 미러키가 이길 것으로 예상은 돼요. 미러키가 이길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핸디를 8.5나 받았어. 미러키가 이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올랜도가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올랜도가 만만한 팀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미러키가 승리는 하겠지만 핸디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 핸디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벤케로가 최근 살아났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러키가 1, 2쿼터 건성건성 하다가는 또 이거 뭐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쉽지 않다. 올랜도는 항상 어려운 팀입니다.
이게 26승 36패 했다고 대강대강 볼 팀이 아니라 이 올랜도가 최근 20경기만을 따져 본다면 5할이 넘는 팀입니다. 예, 5할이 넘는 팀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일단은 뭐 배당도 너무 낮고 그렇다고 이거를 올랜도 프랜승으로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패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휴스턴 멤피스죠. 예. 이거 분석을 했네. 맞다. 이거 분석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휴스턴도 지금 뭐 나탱킹. 예. 그러니까 탱킹하는 팀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주전 구간들의 출전 시간을 보시면 돼요. 예. 왜냐면 대놓고 탱킹할 수는 없잖아요. 대놓고 뭐, 야 너희 져라라고 감독이 너희 져라고 해가지고 그게 져집니까? 예. 오늘 유타랑 샌안토니오 경기 포포비치 감독이 야 너희들 오늘 져야 돼 했는데 유타가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집니까?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멤피스 보죠 당연히. 예. 멤피스 보고 일단은 뭐 오늘 뭐 휴스턴과 멤피스의 경기는 멤피스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케빈 포터도 휴스턴 오늘 GTD인 상황이고 뭐 백코트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뭐 자모란트, 뭐 데스문드 베인이 있는 멤피스 오늘 뭐 백투백 경기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출장 시간도 자모란트 누가 가장 많이 뛰었더라? 자바리 스미스 지금 혼자 33분 뛰었고 지금 휴스턴이고죠. 자모란트가 34분 뛰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30분 미만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정 경기가 이게 나쁘다라는 게 이게 좀 문제예요. 예. 이게 약간 좀 걸리는데 뭐 일단 멤피스가 저는 승리할 것으로 보고 이거 휴스턴의 최근 상황을 알려드리면 휴스턴은 직전 경기 이 경기 덴버와의 경기에서 페인트존 점수를 70점을 넣었어요. 예, 페인트존에서만 70점을 넣었는데 그 이유는 휴스턴이 3점이 안 들어가요. 얘네도 3점 6개 넣었을 거예요 아마. 3점 6개 성공시키면서 20%가 좀 안 돼요. 3점 성공률이. 그렇기 때문에 3점 안 들어가니까 뭐 득점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비비고 들어가서 그냥 넣는 거예요. 예. 3점 포기하고. 3점이 안 들어가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따라가기도 힘들고 쫓아가기도 힘들고 벌리기도 힘듭니다. 예. 경기를 벌려야지만 좀 편하게 경기를 하는데 그러기도 힘들어요. 물론 최근 멤피스도 최근이 아니죠. 당장 오늘 경기 레이크스전에서도 3점 적중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멤피스가 3점 적중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 초반 고전을 하였지만 결국은 뭐 자모란트, 뭐 데스문드 베인의 어떤 백코트의 좋은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승리할 수 있었지만 저는 이거 멤피스의 승리 보고 마헨 솔직히 이 휴스턴전 9.5점이라고 마인이라고 쫄리면 안 되는데 솔직히 이것 때문에 쫄려요. 이것 때문에 원정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는 점. 근데 경기 이 팀들을 보면은 다 질만한 팀한테 졌어요. 레이커스, 피닉스 세죠. 세크라멘토 5할, 골스 5할, 미네소타 5할, 클리블랜드 5할, 보스턴 5할, 필라델피아 5할 다 5할 이상 팀한테 졌어요. 예. 여기 인디애나 올랜도 5할 미만 팀한테들한테는 이겼잖아요. 그러므로 멤피스 핸디슨 봅니다. 예, 그리고 저득점 경기 예상을 합니다. 포틀랜드 뉴올리언스 경기는 이거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왜 패스냐? 일단 뉴올리언스의 발렌슈나스가 GTD, 발렌슈나스가 GTD인 상황이어서 이 경기는 이게 솔직히 이 경기는 왠지 분석하기 싫은, 분석해도 분석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또 얘네는 또 백투백이고 그 다음에 백투백에 대역전패 당했고 얘네는 자이언 윌리엄스 없는 가운데 경기력 폭망. 저보고 너 어디 갈래 하면은
저는요, 포틀랜드의 승리를 예상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예. 뉴올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예. 뉴올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그렇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2월에 체험단 마감했죠. 2월에 체험단 마감했기 때문에 3월에 다시 한번 체험단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겠어. 예, 저기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조회수 10% 넘으면 제가 VIP 체험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이 아니라 VIP 체험단 한 달은 좀 그렇고 한 열흘 보름 정도. 예. 그리고 만약에 10%가 좀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전 수준보다 좀 많아진다면 골드 체험단 모집을 하겠습니다.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투데이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네이버에서 프리뷰에 많은 검색 바라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빨리 하고 퇴근을 해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